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물리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첫 번째 단원인 전자기장 단원에서는 거꾸로 수업으로 진행하지 않았잖아요. 실험을 하느라고 거꾸로 수업으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부터 거꾸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관찰했잖아요. 그러면서 원자는 어떤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원자 에너지가 양자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그 전자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다른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 형태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이유는 연속 스펙트럼이 안 나타나고 선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이유는 전자의 궤도가 양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체방정관, 즉 기체 같은 경우는 선 스펙트럼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지금은 거의 쓰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백열등 있잖아요. 그 백열등 같은 경우는 보면 스펙트럼을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보이거든요. 백열등에 쓰이는 그 안에 있는 구조가 뭐냐면 필라멘트라고 하는 구조인데 이 필라멘트는 고체거든요. 고체에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면 고체에 열이 발생하면서 거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보면 이거는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거든요. 불연속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내용을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T로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봅시다. 학습 목표는 에너지 T 이론을 정성적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이 에너지 T 이론으로 물질의 전도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에너지 T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적응하기 위해서 그 활동지 그대로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는 전기적 성질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뭔가요? 중학교 때 배웠죠? 전기적 성질로 세 가지 뭐가 있다?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뭘로 배웠냐면 저항으로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건 부도체,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건 도체, 저항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인 건 반도체를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중학교 수준이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이거를 저항으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T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깐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 건데요. 한 원자 속의 전자는 서로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질 수 없다는 원리가 뭔가요?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전자는 서로 같은 양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주양자 수가 같고 부양자 수가 같더라도 맨 마지막에 스핀 양자 수는 달라야 되잖아요. 업 스핀 아니면 다운 스핀 이렇게 똑같이 존재할 수는 이렇게 업 아니면 다운이 돼야지 만약에 1S에 업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다. 여러분도 화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어쨌든 파울리 베타 원리로 전자는 서로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체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고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옆에 봅니다. 여기 구리 원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겁니다. 1S에 2개,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6개, 그 다음에 3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랑, 오른쪽에 있는 전자들이 갖고 있는 오른쪽의 구리 원자 안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같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에너지 준위 상태로, 이 양자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양자 상태로,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점점 가까워지면, 두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요? 이 전자의 양자랑 이 전자의 양자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겹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된다? 겹치게 된다.
근데 겹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에 있는 전자의 양자 상태랑 오른쪽에 있는 전자의 양자 상태가 같게 되죠. 이러면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파울 베타 원리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치게 돼서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냐면 겹치지 않고 정확히 말하면 나뉘게 돼요. 하나는 약간 위로, 하나는 약간 아래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겹치면 안 되니까 하나는 약간 위로, 하나는 약간 아래로 에너지 준위가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 준위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 나뉘게 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가 하나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는데, 전자가 두 개일 때는 이 에너지 준위 상태로 하나는 조금 위로, 하나는 조금 아래로 나뉘게 되거든요. 세 개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원자가 엄청 여러 개일 때, 아주 많을 때는 이 에너지 준위가 나뉘게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뉘게 돼서 이렇게, 띠 모양, 밴드 모양, 띠 모양의 에너지 준위가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뉜 요거를 에너지 띠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에너지 띠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 라처럼 원자 수가 아주 많으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나뉘어서 분리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에너지 준위를 뭐라 그런다? 에너지 띠라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에너지 준위가 나뉘어져서 연속적으로 이어진 에너지 준위, 이렇게 된 걸 에너지 띠라고 한다. 근데 이 에너지 띠로 고체의 전기적 성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요, 에너지 띠 중에서 여기는 전자들이 아래서부터 채워져 있을 거잖아요. 제일 바깥에 있는 체외곽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체외곽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띠를, 체외곽 전자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 위로, 에너지 준위가 위로 올라가게 돼서 얘가 조금만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에너지 띠로 올라가거든요. 그 에너지 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전도띠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에너지 띠 종류 두 가지 알아둡니다. 체외곽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 그걸 원자가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잘 흐르게 되는 그 위에, 더 위에 에너지 값인데, 더 위에 에너지 값에 전자가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압을 조금 걸어줘도 전류가 아주 잘 흐르게 되는 그 에너지 값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 그걸 전도띠라고 하는데, 이 원자가띠랑 전도띠 간격이 물질마다 다른 거죠. 그 물질마다 어떻게 다른지 보면 밑에 봅니다. 밑에 그림 세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 물질인데요. 어떤 물질은 에너지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물질은 에너지띠 구조가 이렇게, 나머지 물질은 에너지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띠가, 에너지띠가, 여기서부터 에너지 값이 낮은 겁니다.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건데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띠예요.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중에서 체외곽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제일 바깥쪽 전자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띠, 그 에너지띠를 무슨 띠라고 했나요? 우리 앞에서 원자가띠라고 했죠. 그럼 이 그림에서 어느 게 원자가띠예요? 체외곽 전자가 어디에? 제일 위에 여기 에너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A가 바로 무슨 띠냐면 원자가띠입니다. 알아주세요. 원자가띠고요. 그러면 이 B는 뭐냐면 원자가띠에서 확 올라가가지고서 여기 이 B가 바로 무슨 띠냐면 전도띠예요. 전도띠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엄청 에너지 차이가 없이 붙어있는 이런 물질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좀만 에너지를 줘도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면 여기서는 전류를 잘 흐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전류가 잘 흘러가는 이런 물질 바로 뭐겠어요? 도체가 이런 구조로, 에너지띠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한편 여기 봅니다. 리은은
원자과 띠랑 전도띠 사이가 엄청 멀죠. 그러면 얘를 전류를 잘 흘러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전자에다 에너지를 엄청 많이 줘서 이쪽까지 올려야지만 전류가 잘 흐르잖아요. 그럼 보통 웬만해선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되겠죠. 이런 물질을 바로 우리가 배운 중학교 때 배웠던 부도체가 이런 에너지띠 구조로 가지게 되고요. 한편 얘를 보면 디귿을 보면 기역보다는 원자과띠와 전도띠 간격이 멀지만 니은보다는 원자과띠와 전도띠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면 에너지를 주면 전류를 그래도 흘러보내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물질을 바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도체, 반도체를 중학교 때는 저항으로 배웠지만 지금은 에너지띠 구조로 배우는 거예요. 에너지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여기서 하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 원자과띠와 전도띠 사이에 이렇게 요 간격, 여기엔 전자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띠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띠틈이라고 하는데 이 띠틈 간격이 뭐냐? 즉 원자과띠와 전도띠 사이에 있는 띠틈 간격이 크다. 그러면 부도체인 거고요. 띠틈 간격이 거의 없다. 그럼 도체인 거고 띠틈 간격이 도체보다는 멀고 그다음에 부도체보다는 가깝다. 그게 반도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 A, B, C 에너지띠 종류 다 써놨잖아요. A 에너지띠는 뭔가요? 원자과띠. B 에너지띠는 전도띠. C는 에너지띠는 아니지만 원자과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틈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어떤 물질이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이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